이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이 13년 5개월 만에 사퇴했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부터죠. 다음 축구협회 회장 60일 내에 뽑아야 하는데 정부는 기존 방식대로 뽑게 두진 않을 방침입니다. 첫 소식 이서영 기자입니다. 13년 5개월간 대한축구협회를 이끌어온 정몽규 회장이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당초 정 회장은 월드컵이 끝난 후 사임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근 논란을 조기에 수습하고 조직을 정상화하기 위해 예정보다 일찍 사퇴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 회장은 별도 퇴임식 없이 서면 입장문을 통해 때로는 깊은 실망을 안겨드리기도 했다며 모든 부족함과 과오는 오롯이 제 책임이라고 밝혔습니다. 2013년 1월 축구협회장으로 취임한 정 회장은 4선 연임에 성공했지만 2029년까지 임기를 채우지 못하게 됐습니다. 특히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의 절차적 논란은 가장 큰 오점으로 남았습니다. 국민들에게 피로감을 드린 것에 대해서 송구롭게 생각합니다. 협회 행정에 있어서 미비한 점이 있다면 잘 보완 개선하도록. 회장 사퇴로 축구협회는 즉시 직무대행체제로 전환됩니다. 정관에 따라 부회장 1명이 대한체육회 인준을 받아 직무를 대행합니다. 현행 정관상 60일 이내 오는 9월 4일까지 차기 회장을 선출해야 합니다. 축구협회는 직무대행체제에서 차기 회장 선거를 준비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최휘영 문체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축구협회의 기존 선거 방식에 불신을 표시한 만큼 선거 시기와 방식은 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서영입니다. 네, 박지성, 이영표, 박주호 이 차기 축구협회장으로도 거론됐던 이들 일단 셋 다 아니라고 합니다. 새 판을 짤 이 축구혁신위원회에 참여해 전념을 하겠다는데요. 박지성 위원장의 기자회견 내용 김용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출범한 K축구혁신위원회가 강조한 것은 무너진 신뢰를 되찾는 것입니다. 우리 축구가 위기입니다. 선수 때문이 아닙니다. 부진한 성적 탓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축구를 이끌어온 지도자, 집행부에 대한 신뢰가 급격히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공동위원장을 맡은 박지성도 위기에 동감했습니다. 이번 월드컵을 통해서 단순히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문제, 그런 벽에 부딪힌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혁신위는 축구협회가 차기 지도부를 선출할 때까지 축구 거버넌스, 유소년 선수 육성 등 한국 축구의 다양한 과제들을 논의합니다. 가장 급한 과제는 차기 축구협회 지도부 선출입니다. 일단 많은 축구인들이 참여하는 민주적 절차에 따른 선거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은 저희 모두가 다 공감을 했고 또한 지금 현행 제도로서는 안 된다는. 현재 간접선거인 회장 투표 방식을 개선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차기 축구협회장 후보로 거론됐던 박지성, 이영표, 박주호 등은 혁신위 멤버로 참여하며 회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회장을 출마하려는 마음을 먹고 들어왔다면 공정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선을 긋고 이 혁신위에 참가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 가장 컸습니다. 혁신위 위원들은 향후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남을 갖고 한국 축구의 미래 비전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자, 홍명보 전 감독 사퇴하고 미국 LA로 떠난 걸로 알려졌죠. 근데 미국 LA 식당에 출입 금지 안내문이 포착이 됐습니다. 도피성 출국이란 비판이 쏟아지자 이 대표팀 주치의는 가족 만나러 간 게 도피냐며 홍 전 감독을 감쌌습니다. 김다정 기자입니다. 음식점 문을 열고 나오는 주인 남성. 흰색 종이를 붙입니다. 다가가 보니 홍명보 출입 금지라고 적혀 있고 영어로도 한국 축구대표팀 홍명보 감독은 출입 금지라고 쓰여 있습니다. LA에 있는 다른 한인 식당에서도 역시 홍 감독 출입 금지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식당이나 이런 업소들에서 홍명보는 여기 오지 말라고 한 곳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홍 전 감독이 감독에서 물러나 지난 2일 미국 LA로 출국했다는 소식에 현지에서도 비판이 이어지는 겁니다. 미국에서 홍 전 감독을 봤다는 사람들이 추적이라도 하듯 목격 장소를 온라인에 올리기도 합니다. 도피성 출국이라는 비판에 대해 반박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축구대표팀 송준섭 수석 주치의는 가족품으로 찾아가는 게 도피냐며 홍 전 감독을 감쌌습니다.
현역 시절 LA에서 프로 선수로 활동했던 홍 전 감독 가족들은 미국에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다정입니다. 네, 쇄신, 신뢰를 들고 나온 지금 축구협회 상황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강성주 IB스포츠 축구 해설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중요한 순간인 것 같습니다. 자, 정몽규 회장이 드디어 오늘 사퇴를 했어요. 좀 빨리 사퇴를 했습니다. 예, 어쨌건 13년 무려 5개월을 했어요. 일단 평가부터 좀 해볼까요? 대한민국 축구가 정몽규 회장과 함께한 13년 5개월 동안 발전했습니다. 외향적으로 볼 때도 이제 코리아 풋볼 파크를 설립을 했고요. 그리고 대표팀의 스폰서십 확대를 통한 재정적 인프라도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연령별 대표팀의 뭐 역사적인 이 2019년도에 20세 월드컵 준우승도 있고요. 뭐 대단한 성과들이 있지만 그 성과들이 결국에 이제 정몽규 회장의 최근의 과오들을 덮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공과 사가 분명했기 때문에 참 이런 것들이 교차한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차기 회장이 관심입니다.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누가 거론이 돼요? 일단 서저입니까? K축구혁신회의 임원들도 이제 발표가 됐지만 뭐 그 인물들은 아니다라고 선을 좀 그었던 맞습니다. 뉴스를 확인하실 수 있었고요. 일단은 특정 인물보다는요. 인재상을 좀 설명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행정혁신형 리더가 선출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FIFA 그리고 AFC 등 이 축구 기구와 축구 외교를 또 잘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현장과 실무선에서의 고충을 우리가 하나된 방향으로 좀 이해하고 이끌고 장기적인 대한민국 축구의 플랜을 세울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회장을 맡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꾸 직선제 얘기가 나오는데요. 네. 지금 간선제예요, 그럼? 지금은 간선제로 회장을 선출하게 되어 그러니까 있습니다. 누가 대의원들이 있는 거예요? 네, 대의원 총회를 통해서 이 회장을 선출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이제 현장에 있는 지도자, 축구인들 모두의 의견이 반영되긴 좀 힘들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직선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뭐 모든 국민들이 축구협회장을 선출하는 투표에 임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대한축구협회,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와 또 이번에 출범한 K축구혁신위원회가 잘 소통해서 직선제 어떻게 우리 방식에 맞는 직선제를 선택할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금까지 대의원들은 축구협회의 영향력을 받는 대의원들끼리 모이니까 제대로 안 뽑히니 축구인 전체 풀을 넓혀서 직접 뽑게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네, 어쨌든 현재 구조는 굉장히 폐쇄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인물이 좀 계속해서 이 리더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구조가 아닌가라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현장에 있는 모든 지도자와 관계자들 또 엘리트 동호인 선수까지 참여할 수 있는 직선제가 필요해 보입니다. 후임 감독은 그러면 차기 협회장이 정해지고 선정이 되는 겁니까? 아무래도 그 방향성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 제가 출연했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빠르게 이 공석을 채우기보다는 어쨌든 대한축구협회가 앞으로의 방향성을 좀 세워놓고 그 방향성에 맞는 지도자, 인물이 누군지를 철저하게 분석하고 비교해서 우리에게 맞는 감독을 선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벤투 감독 자꾸 언급이 되던데? 네, 벤투 감독이 뭐 명분과 그동안에 이제 보여줬던 결과를 본다면 충분히 가능성 있는 인물로 될 수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뭐 공개 채용이냐 아니면은 뭐 추천이냐의 방식 또한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벤투 감독 현재로서는 좀 루머에 불과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외 감독이 이럴 때 논의가 많이 됩니까? 아니면 국내 감독이? 저는 개인적으로요. 해외 감독이냐 국내 감독이냐 감독의 국적보다 중요한 것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축구의 방향성이 어떤 부분이냐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혁신위가 이제 오늘 첫날이던데 뭐 하는 거예요, 혁신위에서는? 어쨌든 뭐 지금 행정 공백입니다. 대한축구협회장도 없고 또 이제 대표팀의 감독도 없는 상황에서 앞으로 이 대한축구협회의 행정 방향성을 어떻게 제시할 것이냐에 대한 것을 뭐 앞선 과오를 좀 반성하면서 새롭게 개혁을 하는 쇄신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기구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다음 집행부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 혁신위원회는 가동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뢰 회복을 계속 박지성 위원장이 하던데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신뢰 회복 뭘 하겠다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은 대한축구협회가 그동안 감독 선임 혹은 뭐 클린스만 감독부터 시작돼서 홍명보 감독까지 선임하는 과정 자체에 국민 여러분들께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투명한 행정에 대한 것을 먼저 보여드리는 게 우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 축구인들이 본인들이 저지른 과오를 반성하는 게 우선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강성주 해설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홍명보전 국가대표팀 감독에 이어서 정몽규 축구협회 회장도 사퇴했습니다. 월드컵이 모두 끝난 뒤 물러나겠다고 했지만 여론이 악화되면서 시점을 앞당긴 것으로 보입니다. 정몽규 회장이 축구협회장에서 내려오는 건 13년 5개월 만입니다. 귀국길에 저렇게 축구 팬들의 엄청난 야유를 받았던 정몽규 전 회장인데요. 오늘 사임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2013년 1월에 축구협회장으로 당선이 됐고 사선까지 하는 바람에 13년 5개월간 정몽규 체제로 대한축구협회가 운영이 됐었는데요. 신문선 교수님, 네. 원래는 이제 월드컵이 모두 끝나고 나서 한다고 했는데 시점이 조금 빨라졌거든요. 왜 오늘 일찌감치 사임서를 낸 걸까요? 꼼수라고 봐요. 꼼수요? 네, 꼼수라고. 예. 지금 이제 회장이 고리 시에는 60일 내에 그 회장 선거를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신의 그 어떻게 보면 대리인으로 축구협회장을 이제 출마를 시키면 현행 선거 제도에서는 무조건 이길 수 있는 그런 구도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도 혁신위원회를 만들고 그리고 현행 간접 선거 제도로 돼 있는 것을 직접 선거로 이제 바꾸는 그런 움직임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발빠르게 대처하는 그런 그 선택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예. 지금 60일 규정을 말씀을 주셔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서영 위원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보궐선거를 60일 내에 치러야 되는 규정이 있다. 지금 신문선 교수는 그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 그렇게 급하게 지금 직선제로 갈 거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급하게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원칙은 그런데요. 지금 이제 K축구혁신위원회가 이제 오늘 발족을 했습니다. 여기 구성 멤버들을 보면 아마도 규정을 좀 바꾸는 작업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60일 일단 카운트다운은 정몽규 회장 사임을 통해서 시작은 됐지만 그 안에 만약에 K축구혁신위원회에서 뭔가 좀 개정안이 나온다거나 하면 빠르게 변화를 할 수도 있기는 해요. 근데 문제는 신문선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회장이 사퇴를 했고 예. 회장이 사임을 하면서 이제 임원들도 같이 이제 나가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일단 그 대행 체제에서 이사회를 열고 이거를 승인하고 이런 과정을 과연 60일 안에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면 이 60일이라는 규정을 무시하고 뭔가 초법적인 어떤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어떻게 진행이 될지 현재로서는 좀 오리무중인 상황입니다. 홍명보 감독도 현지에서 사퇴를 했고요. 정몽규 전 회장은 사임서만 공개가 됐을 뿐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사퇴한 건 아닙니다. 근데 저희가 비교를 좀 해봤더니 두 사람의 사퇴문에 좀 비슷한 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정리를 조금 해봤는데 한국 축구의 발전, 영광만 보면서 달렸다. 홍명보 전 감독도 모든 판단의 기준은 언제나 한국 축구였다. 그리고 마지막을 보시면 한국 축구가 다시 비상할 거라고 확신한다. 정몽규 전 회장이 얘기를 했고요. 홍 전 감독은 대표팀이 다시 국민 신뢰 받기를 응원하겠다. 그리고 팬으로 돌아가겠다. 이런 표현들도 공통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신문선 교수님, 보면 책임을 지겠다는 표현은 있기는 한데 약간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외부인으로 돌아가서 나 응원 열심히 할게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지금 사퇴문을 보면 아마 국민들이 단 1도 동의하지는 않을 거예요. 정몽규 회장이 13년 동안 대한축구협회를 이끄는 동안 재정적으로 본다면 마이너스 성장한 것이 사실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정부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기부금, 기여금 정적으로 들어갔던 예산은 늘어났거든요. 또 한 가지 경기력 측면에서 보더라도 지금 K리그의 팀들이 아챔에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 단 한 팀도 이제 8강에 오르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가 야기가 됐죠. 그뿐이 아닙니다. 저 연령대로 가서 일본과 경기를 하더라도 이제 판판이 지는 그런 위기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것이 현재 이제 한국 축구의 경기력 측면이고요. 예. 또 재정적인 문제에서도 대한민국 축구협회는
정몽규 회장이 회장을 맡았던 2013년 첫 해였었는데요. 그 당시에 영업수익이 한 1,000억 정도 됐었습니다. 근데 12년을 결산하는 연간 영업수익을 보면 그보다 떨어지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손흥민이나 이강인이나 김민재 이런 스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축구협회가 왜 이렇게 영업에 부진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정몽규 회장은 축구인한테 첫째 우선 사과를 했었어야 되고요. 네. 두 번째는 국민들에게도 고개를 숙여서 사과를 했었어야 되는데 달랑 지금 사과문 한 장 이제 떨구고 지금 축구협회를 떠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저는 제가 볼 때 앞서 판박이 사퇴문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이제 수사의 과정에 이제 또 들어가게 되니까 정몽규 회장이나 홍명보 지금 전 감독이 어떻게 보면 묵계에 의해서 대비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사퇴를 발표한 정몽규 회장에게 저는 이렇게 따져 묻고 싶습니다. 예. 정몽규 회장 스스로가 대한축구협회 회장을 하면서 자신의 어떻게 보면 실책으로 인해서 파생된 대한축구협회의 손실금에 대해서는 최소한 물어내고 나가려는 겁니다. 크린스만 돈까지 감독도 물어내야 됩니까? 그렇죠. 예. 크린스만 감독도 자기가 탑단 방식으로 전력 강화인의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것은 그 정부에서 문체부에서 감사에 그것이 밝혀진 사실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홍명보 감독 역시 감독으로 선임되는 과정에서 전력강화위원회에서의 권한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임생에게 모든 전권을 부여를 해서 홍명보 감독을 선임해서 또 파생되는 지금 손실금이 또 발생될 겁니다. 예. 위약금을 포함해서요. 그리고 회장 선거 전날 정몽규 회장이 50억을 기부하겠다고 국민들한테 그리고 또 선거권자에게 이렇게 약속을 했었는데 그것도 지금 단 한 줄도 그 부분에 대한 책임 부분에서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예. 그래서 공식적으로 정몽규 회장에게 제가 촉구를 합니다. 자신의 어떻게 보면 그 축구협회 행정에서 파생된 손실금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 첫째 해야 될 어떤 그 도리라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앞서 얘기했듯이 선거 때 자신이 약속했던 50억에 대한 것은 물어내고 나가라. 저는 이렇게 목소리를 높입니다. 알겠습니다. 2년 전에 감독 선임 과정과 관련해서는 지금 경찰도 다시 수사를 재개한다고 하니까 그 과정이 좀 드러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정몽규 전 회장의 후임 누가 맡게 될지도 관심인데요. 아까 60일 이내에 보궐선거가 치러질지 여부는 미정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후보군들이 좀 이렇게 거론이 벌써부터 되고 있습니다. 박지성, 이영표 전 선수의 HD 현대 정기선 회장까지도 거론이 되는 상황인데요. 서영욱 위원님, 축구인들은 다 이름이 거론될 것 같긴 한데 아까 최희영 문체부 장관 얘기를 들어보면 박지성, 이영표 두 선수는 출마 의사가 없는 걸로 확인하고 지금 혁신위에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네, 아마도 두 사람이 그런 약속을 받고 아마 혁신위에 뛰어든 걸로 보이고요. 일단 지금 누가 회장이 되느냐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지금 토대를 잘 만들어 놓고 규정을 정비를 해놓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한국 축구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헌신한다는 마음가짐으로 그렇게 불출마를 사실상 선언했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정기선 회장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축구계 굉장히 오랜 루머거든요. 이제 부친인 정몽준 회장이 축구협회장을 오래 했었기 때문에 예. 정기선 회장이 언젠가 나올 것이다 루머가 많이 있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언젠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은 적어도 이번에는 지금 일단 본업도 상당히 바쁘고요. 쉽지 않은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3명 같은 경우에는 이번 선거 출마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현대가가 이어서 쭉 맞는 거는 좀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여론상. 그럴 수 있고요. 이게 사실 현대가라고 이제 표현을 하지만 또 내부적으로 계열이 다르기 때문에 예. 그렇게 묶어서 얘기하는 걸 상당히 좀 거북해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어떤 국민 정서도 그렇고 축구계의 분위기도 그렇고 더 이상 재벌가에 이렇게 수장을 맡기고 그 아래에서 뭔가 행정을 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감도 분명 존재하고 지금은 뭔가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외부의 전문 경영인이라든지 아니면은 경기인 출신 분들 중에서 행정에 뜻이 있고 다양한 경험을 가진 분들이라든지 이렇게 좀 더 폭넓게 지금은 고려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현재로서는 선거 규정이 유지가 될지 여부에 따라서 어떤 분들이 나올지 또 어떤 또 선거인단이 구성이 될지에 대해서 좀 알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런 게 윤곽이 드러나는 과정에서 후보자들도 좀 더 면면이 확실해질 것 같습니다. 예. 신문성 교수님도 여기 계셔가지고 후임 회장 때 누가 또 나오실지 점점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귀국 이틀 만에 미국으로 떠난 홍명보 전 감독을 둘러싼 논란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홍 전 감독은요, 채널A 취재진 앞에서 억울한 건 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아니, 저는 억울한 건 별로 없어요. 억울한 거 없고 제가 감독이고 그런 거기 때문에 그냥 제가 책임을 지는 게 맞고 국민들이 뭐 저한테 뭐 궁금한 게 뭐가 있겠어요. 뭐 그냥 경기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그거는 다 이제 제가 멕시코전 끝나고 다 얘기를 했으니까. 저희랑 만난 게 지난주였고요. 저렇게 인터뷰를 가진 그 다음 날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있을 국회 청문회라든지 경찰 수사에 어떻게 응할 거냐 이게 좀 궁금한데요. 신문성 교수님. 네. 뭐 일단 이게 도피를 한 건 아니니까 뭐가 잡히면 들어올 것 같긴 한데요. 앞으로 청문회가 이르면 9일쯤 잡힌다고 하거든요. 네. 맞춰서 들어올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그 홍명보 감독에게 정말 선배로서 꼭 전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들어와서 국민에게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좋다. 예. 현역 시절에 국민들에게 사랑받았던 스타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국가대표팀 감독을 2차례나 한 그 입장에서 사실은 홍명보 감독이 이번 대표팀 감독을 맡을 때 행정적인 그 절차에서는 분명히 흠결이 있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제가 비유를 해서 대학 입시를 보는데 지원서도 쓰질 않고 면접도 또 시험도 보질 않았는데 어떻게 합격이 됐느냐라고 누구보다도 제가 쓴소리를 이렇게 많이 했었는데요. 예. 홍명보 감독이 지금 미국에서 말이죠. 청문회나 그렇죠 수사에 대한 것이 비협조적으로 만약에 그 예를 들어서 행할 경우에는 국민들로부터 씻을 수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불명예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솔직하게 자신이 그 축구협회로부터 감독 선임되는 과정에서 어떤 제안이 있었는지 그리고 또 연봉이 지금 굉장히 이야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봉에 대한 문제도 솔직하게 밝혀서 대한민국 축구가 월드컵 탈락과 더불어서 그리고 또 축구협회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 한번 털고 가는 것이 본인에게도 저는 미래를 위해서 좋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가 지금 축구협회 얘기를 좀 나누는 과정에서 속보가 하나 도착을 했는데요. 이병택 규제합리화위 부위원장이 자진 사퇴를 했다는 속보가 도착을 해 있습니다. 청와대가 바로 사퇴를 수용했다고 하고요. 5.18 성역이다라는 발언을 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잠시 뒤에 저희가 이병택 전 부위원장과 관련된 얘기를 나눌 거니까 그때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명보 전 감독을 옹호한 사람이 있어서 이 얘기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대표팀 주치의를 맡았던 대표팀 주치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칠 때 가족품으로 찾아가는 게 도피인가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서영우 부위원님, 네. 뭐 원래 예정돼 있었던 거고 월드컵 끝나면 가족들이 있는 LA로 가겠다라고는 했다는데 지금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 이게 도피성 출국이다라는 시선이 있는 거잖아요. 네, 뭐 도피라는 표현이 갖고 있는 부정적인 의미를 생각했을 때는 어울리지 않긴 하지만 심정적으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다른 청문회를 피하거나 이런 걸 떠나가지고 일단 지금 한국에 머무는 것 자체가 본인에게는 상당히 괴로운 일일 거고요. 예. 그 채널A 인터뷰 때도 나왔지만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눌러 쓰고 그리고 그 다음날 출국할 때도 같은 차림으로 이렇게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괴로운 상태일 거고요. 그러니까 평소에 저런 차림으로 다니시지는 않나 보네요.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직후 정도 말고는 저런 모습을 본 사람이 없을 겁니다. 아, 이렇게 막 본인을 감추는 네. 모습이요? 그래서 주치가 올린 글처럼 정말 가족 품에 가서 일단 좀 위로를 받는 그런 과정에서 나간 걸로 일단 보이고 그리고 홍명보 감독 입장에서는 들어올 때도 짐을 거의 안 가지고 들어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애초에 들어올 때부터 이제 나갈 계획을 갖고 들어온 것이고 그렇기 예. 때문에 들어온 다음에 있었던 어떤 얘기들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나간 그런 걸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모든 분들이 그럴 거예요. 인간적으로 굉장히 동정심이 드는 상황인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네. 신문선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적인 영역에서 해명을 해야 될 부분이나 답을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피하지 않고 좀 응했으면 한 마음도 있는데요. 다만 지금 정말 전 국민적인 십자포화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이 나간 것 자체를 두고 너무 몰아세우는 것은 네, 마음이 아픈 그런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외신에서도 홍명보 전 감독의 가족들이 위협을 받고 있다 뭐 이런 보도를 할 정도니까요. 비판보다는 이제 앞으로 우리 한국 축구 어떻게 할 거냐 이걸 좀 관심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출범한 게 K축구혁신위원회인데요. 박지성 공동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책임감을 강조했습니다. 축구인의 한 명으로서 이 자리가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월드컵을 통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문제, 그런 벽에 부딪힌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이 자리에서 이 회의를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책임감이 크고 저나 이영표 의원, 박주호 의원도 축구 선수 출신이고 그렇기 때문에 축구인으로서 이 사안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또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으신 만큼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에서 충분히 모든 논의를 거쳐서 좋은 안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공교롭게도 K축구혁신위원회가 출범한 날 정몽규 전 회장은 사퇴를 했습니다. 박지성 선수 얘기를 좀 들어보면 축구인의 한 명으로서 죄송하고 감사하다, 더 분발하지 못해서 송구하다, 그리고 지금까지 해온 대로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문선 교수님, 박지성 위원장의 얘기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지금까지 해온 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은 바로 축구를 모르는 정몽규 회장이 했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그런 대목으로 저는 해석하거든요. 일본 축구협회장도 프로축구 선수 출신이자 월드컵 대표 선수 출신이에요. 그리고 J리그도 역시 J리그 출신의 그런 또 CEO이기도 하죠. 대한민국 축구도 변혁의 첫걸음은 이제는 축구를 아는 사람이 축구 행정을 맡아야 된다는 것이죠. 정몽규 회장 12년 동안 맡았던 것의 경영 수지를 제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경영인들을 축구협회장으로 모셨던 것은 그래도 축구에 대해서 매출도 늘리고 그리고 또 경영 수지가 좋아져서 K리그를 포함해서 재정적인 문제로 우리나라 축구 전반적인 발전하는데 어떻게 보면 실탄으로 쓰고자 했던 그런 목적이었었는데 앞서 전제했듯이 12년, 13년 동안 재임하는 동안 축구협회는 금리라든가 또 어떻게 보면 그 경영 수지에 대한 그것이 마이너스 성장으로 제가 이제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다면 지금 후배로 나선 지금 박지성 지금 혁신위원회 위원장이 축구협회장 선거에 출마를 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는데요. 저는 축구 선배로서 후배들이 일본 축구협회처럼 행정의 일선에 나서서 축구 발전에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박지성 그 혁신위원회 그 위원장 입장에서 본다면 이번 혁신위원회를 통해서 좀 더 축구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비전 이런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특히 저는 박지성 위원한테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 프리미어리그에서 세계적인 명문팀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 축구가 지금 침체되어 있는 그 고리 카테고리 속에는요. 지금 정몽규 회장도 현대가 사람이고 지금 프로축구연맹도 권호갑 총재가 현대중공업의 회장 직전까지 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지금 프로축구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심각한 지금 위기에 처져 있거든요. 우리가 일본보다 10년 먼저 프로축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구단들이 지금 만성 적자에 허덕이고 있고 특히 시도민 구단 숫자들이 많아지면서 지금 프로축구의 그 재정적 부분은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프리미어리그에 있었던 박지성 위원장이 어떻게 보면 진단과 대안 그리고 또한 어떤 강력한 그 추진력을 갖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긍정적이겠는가. 저는 정말로 후배들이 제자뻘 되는 후배들이거든요. 이러한 그 젊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축구를 위해서 좀 더 열심히 뛰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성원의 목소리를 좀 전하고 싶어요. 네. 박지성 선수에게 여러 가지 당부들을 좀 해주셨습니다. 외신에서도 박지성 선수의 등장에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아요. 특히 일본 리그에서도 뛰었다 보니까 일본 매체에서는 2002년에 사광 신화를 이끈 주역이자 대표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주장이었다. 한국 축구팬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박지성 위원장뿐만이 아니고요. 다음 그래픽을 보시면 이 두 사람도 함께합니다. 이영표, 박주호 위원이 포함이 됐거든요. 제가 서영우 위원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세 선수의 합류에 대해서 기대하는 팬들이 많은 것 같은데 혁신위에서 어떤 초안들이 좀 나와야 될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정관을 좀 손을 봐서 좀 더 다양한 인력들이 회장에 도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문선 의원님 말씀처럼 축구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도 중요하고요. 예. 혹은 분야가 다르더라도 축구 발전에 기여하고 싶은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분들도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될 것 같고 지금은 굉장히 제약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1차적인 일단 변화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지금 3명이 행정 경험도 있고 예. 다들 축구에 대한 애정이 정말 진심인 분들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회장 선거에
나가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 나온 것부터가 저는 굉장히 진심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가능한 모든 아이디어를 수집을 해서 실질적으로 현실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징검다리 역할을 굉장히 잘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50, 60대 축구인들 위주로 행정 쪽에 많이 좀 돌아갔었는데 이렇게 젊은 분들이 나서서 뭔가 분위기를 바꿀 수 있고 또 이 세 명 모두 유럽 무대에서 꽤 오랜 시간 활약을 하면서 선진 축구를 체득한 분들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세 명이 K 축구혁신위원회가 얼마나 어느 정도까지 운영이 될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인 기여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잘 갔다고 생각합니다. 네. 혁신위에 참석한 이 세 사람은요, 과거에도 홍명보 전 감독과 축구협회를 향해서 쓴소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멈춰서 그냥 한국 축구가 끝나라는 거를 모두가 바라볼 수는 없을 테니까 지금은 어떤 체계 자체가 완전히 무너졌지 않나 이런 상황에서 시작하는 감독은 솔직히 처음이어서 이게 어떤 결과를 맞을지는 솔직히 아무도 모르고 5개월이 너무 아쉽고 안타깝고 그리고 뭐라 해야 할까? 진짜 허무해요. 전 안에 있으면서도 이게 뭔지 아니, 모르겠어요. 너가 뭐 절차 안에서 이루어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 이제 우리가 탈락을 했을 때 홍명보 형님에게 제가 했던 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월드컵은 경험하는 자리가 아니라 증명하는 자리다. 한 3년 정도 명보하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네. 박지성, 이영표 선수 같은 경우는 2002년 월드컵에서 함께 뛰었던 선수니까 홍명보 전 감독에게 저렇게 쓴소리하고 연락 끊겼다 이런 말까지 했는데요. 신문선 교수님, 일단 오늘 첫 회의를 가졌고 분위기는 좀 많이 엄숙했는데 이 세 사람이 포함이 됐잖아요. 기대감을 좀 가져도 될까요? 저는 기대감을 갖습니다. 그리고 또 정부도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서포트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정몽규 회장이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대한축구협회 임원들에게 또 축구인으로 간절하게 이렇게 고언을 하고 싶습니다. 정몽규 회장의 개인 회사처럼 운영된 대한축구협회 행정에 대해서 왜 견제를 하질 못하고 또 대한축구협회 이사회 멤버로 들어있던 사람들이 축구인의 목소리를 이렇게 대변하지 못했는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본인 스스로 지기를 저는 권합니다.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이 물러났다면 55대 집행부로 짜여진 지금 이사회도 해체를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혁신위원회가 발걸음을 가볍게 자신들이 어떤 혁신을 이루는데 힘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정몽규 회장이 모든 지금 중심에 물론 인사 문제라든가 재정 문제라든가 모든 것을 관여해온 그런 그 축구협회였었지만 왜 그것에 대해서 축구협회 이사회라는 기구를 통해서 그것을 아니면 아니다. 그러면 그것은 또 잘못됐다면 잘못됐다고 하는 그러한 견제나 또 그렇지 않으면 걸러주는 역할을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정몽규 회장만 사퇴할 것이 아니라 55대 집행부가 모두 사퇴하는 것이 옳다. 네. 그래야만 젊은 축구 후배들이 혁신에 대한 것에 발걸음을 다시 한번 가볍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싶어요. 예. 아예 새 판을 짜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서영 위원께 짧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지성 선수나 이영표 선수는 다음 축구협회장 선거에 나오지 않겠다고 하고 지금 혁신위원회에 참여했다라고는 하는데 본인들 마음은 그렇다고 쳐도 대중들이 많이 원하게 된다면 그 마음이 좀 바뀔 수도 있을까요? 네, 일단 지금 이게 정부가 개입을 어쨌든 하게 되면서 상당히 판이 커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중들의 의견들이 좀 중요해지는 상황이 됐는데요. 저는 어쨌든 이 대한축구협회는 전문가 집단이기 때문에 이 경기인 출신 분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게 반영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본인들이 얼만큼 이 상황에 개입을 할지에 대해서 스스로들 선을 정해놓고 지금 여기 참여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본인들이 갖고 있는 초심을 잘 지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대중적인 여론에 의해서 휘둘리다 보면 또 이게 잘못될 수 있고 또 정부에서도 지금 그 정치 개입에 따른 피파의 징계가 또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 이번에 문화체육부 장관이 공동위원장 사퇴하고 또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공동위원장이 또 취임을 했잖아요. 예, 그랬죠. 이런 식의 과정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거리 두기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문선 교수님이 짧게 하실 말씀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대한축구협회에서 앞서 정몽규 회장이 사퇴한 것에 대해서 꼼수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혁신위원회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선거 제도에 대해서 선거인단을 대폭 확대하는 겁니다. 이것은 뭐 정부에서 대통령께서도 이미 의지를 피력을 했는데요. 간접 선거가 아니라 직접 선거로 바꾸고요. 아예 직접 선거를 검토할 때 저는 이런 제안을 하고 싶어요. 예.
지금 국민들의 세금이 전체 축구협회의 영업수익의 약 35%, 30에서 35% 정도가 정부 예산이 들어오거든요. 국민들이 말이죠. 그 선거인단에 지원을 해서 앞서 얘기했지만 전체 예산에서 30이나 35% 차지하는 그 비율만큼 국민들이 참여하는 축구협회로 선거제도를 바꾼다면 축구에 대해서 국민들의 관심도도 높아지고요. 그리고 또 축구 산업 자체도 커질 수 있는 저는 희망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전향적인 생각을 갖고 축구를 하나의 이제 산업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젊은 후배들이 나섰기 때문에 이러한 그 제도 자체를 좀 바꿔가지고요. 축구가 좀 건강해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또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예. 너무 폐쇄적으로 선거인단만의 선거로 뽑히는 회장은 아니어야 된다. 이런 말씀까지 네, 맞습니다. 들었습니다.